22년도 1회 중학교 졸업시험 도덕 과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상가는 이거는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죠. 네. 고대 그리스 사상가다. 그리고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삶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부분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라는 점, 그 다음에 반성하는 삶 강조했다는 점. 이 사람은요, 소크라테스입니다. 공자랑 석가모니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칸트도 그리스 사람이 아니고 칸트는 근대의 사상가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 얻게 되는 가치, 진선미, 성 등 볼 때 물질적, 도구적, 수단적 가치는 아니겠죠? 네, 1번 정신적 가치입니다. 3번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틀린 표현이죠. 4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어떤 상황을 도덕 문제로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뭐가 높을수록 뭐가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어떤 상황을 도덕적 문제로 민감하게 느끼고 여기서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아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고 정서적 건강은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이야기죠. 근데 비판적 사고는 이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5번 참된 우정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서적 안정 줄 수 있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함양해 줄 수 있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번 갈게요. 가족 간의 도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애는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니죠. 우애는 뭐예요? 덧우. 사랑 애자예요. 형제 간의 사이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도는 형제자매 간의 두터운 정과 사랑이다? 아니죠.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이 효도죠. 자애는 부모가 대가 없이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간에는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애절을 생략해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1, 2, 4번이 틀렸고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7번으로 갈게요. 성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성은 뭐냐면 이 성은 생물학적 성 그 다음에 사회적 성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입니다. 성의 인격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맞는 내용이죠. 성의 쾌락적 측면만을 추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니죠. 성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8번 가볼게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좋은 습관이 왜 필요할까요? 훌륭한 성품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가꿀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죠. 그리고 주로 틀린 표현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뭐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에만 해당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바람직한 이웃 배려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배려죠? 혐오하고 해악하고 무시하는 거 이거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배려가 정답입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막 글을 쓰죠. 악플을 달고. 그래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익명성이죠. 개방성은 뭐예요? 열려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홍보성은 광고하는 것처럼 나를 홍보하는 것. 획일성은 딱 하나로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바깥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 돼. 이런 건 성에 대한 획일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죠. 네, 그게 획일성입니다.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화 시대의 도덕 문제는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내 불법인 줄 알지만 공짜로 내려봐야지. 뭘까요? 이거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세대 갈등 아니고요. 악성 댓글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저작권 침해가 맞는 내용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과거처럼 직접적으로 만나서
누군가 때린다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카톡을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 안에서 얘만 빼고 단톡방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얘를 포함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막 얘에 대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학업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사소한 행동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혼자 참고 견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13번 볼게요.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권은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인권에 대한 인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답은 1번. 양성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별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이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거? 이거 아니죠. 항상 남성으로 되고 여성을 배제해야 된다?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15번. 각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가 가진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각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대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는 뭐냐면 나의 문화는 낮추고 남의 문화는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의 문화는 높이면서 남의 문화는 내리까는 거.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닌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 뭘까요? 세계 시민입니다. 세계 시민.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닌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에 협력하는 사람. 세계 시민입니다. 특권계층은 뭐예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권계층은 뭐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소수민족은 말 그대로 소수인 민족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이 되게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민족이 누구냐면 한족이에요. 한족. 그리고 한족 중에 뭐 한족 외에 조선족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여러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소수민족이죠. 티베트족 이런 거. 사회적 약자는 뭘까요?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 노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죠. 17번.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원리다. 뭐냐면요. 사회 정의입니다. 인권 침해, 부패행위 이거 너무 관련 없는 내용이신 거 아시겠죠? 시민 불복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불복종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18번.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갈등 해결 방법 뭐예요? 갈등 당사자끼리 이렇게 합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협상이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번.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편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죠? 정답은 3번. 21번. 통일의 필요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에 가신 어머니와의 상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막 이렇게 막 절절한 그리움을 편지글로 표현했대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이산 가족의 고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자연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때 가치가 있다.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자,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때 가치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은 도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구적 가치. 근데 얘는 뭐예요? 을은 뭐래요? 본래적 가치를 지닌대요. 그럼 을의 입장은 뭐예요? 을의 입장은 자연은 자연이라서 자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을의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연의 지배자야 이런 내용은 갑이 할 내용이고 갑이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을 보호할 필요 없어 무분별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 둘 다 부정할 내용입니다. 둘 다 부정할 내용. 네. 23번 볼게요. 과학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인간을 소외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복지심진에 이바지해야 되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미래 세대가 아닌 현재만을 고려한다. 현재 세대만을 고려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늘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은 2번. 24번 볼게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부정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3단 문법이죠. 3단 문법.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도덕 권리예요. 그래서 도덕 권리, 사실 판단 이걸 두 개 합쳐서 도덕 판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도덕 원리 들어가고 사실 판단 이렇게 합쳐져서 도덕 판단이 되는 겁니다. 대중문화, 진로 탐색, 가치 전도 이건 상관없는 내용이죠. 가치 전도는 뭘까요? 주객 전도. 주인하고 손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전도된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요즘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가치가 전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5번. 삶을 주체적으로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보다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게 맞는 내용이죠. 주체적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정신적 가치보다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마늘이 나오면 거의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설 여기서 마칠게요.